대학생의 문과에 사회복지를 가고 싶어서 1지망이 동국대고 2지망이 인하대고 3지망이 인천대인데, 이제 1지망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성적이 현재 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경쟁률이나 그런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회복지 하려고 하는 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 사회복지학과를 봤어요. 두드림 전형으로는 경쟁률이 46.67, 어마무시하네요. 학교장 추천은 이건 인원수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대 나왔고, 불교 추천은 이거 불교 종교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인증을 해준다고 하죠. 뭐 교회는 세례를 받았다, 이거 불교에서도 그런 거 인증받는 거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15대. 학교장 추천이랑 비슷한데 뽑는 인원 대비 이거 서류를 준비해서 한 학생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죠? 31명.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학과는 네. 2021학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2021학년도 두드림은 36으로 낮아졌네요. 그죠? 이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학과만 있는 거고, 학교장 추천도 줄어들었고요. 불교 추천은 오히려 늘어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늘어났댄다. 15대에서 줄어들기는, 뽑는 인원 똑같은데 줄어들긴 했지만 경쟁률이 소폭 감소했네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 지원 학생들이랑 합격 최초 최종 등록 학생들 이런 게 있어요. 인문 뭐 학과마다 지금 있는 건 아니지만 평균 3.3회, 1단계 합격 평균 등급이 2.8, 편차가 1이다 3.8까지, 최초 합격 2.75다, 편차는 3.7, 최종 등록의 평균은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2등급 중후반 대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그냥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많은 것인가, 아니면 특목 자사고 그런 학교 출신 학생들이 많은 것인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21학년도에는 평균 등급이 더 낮아졌네요. 그죠? 지원자의 평균 등급은 조금 낮아진 거 상태. 그죠? 근데 합격 평균은 뭐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큰 차이가 없어요. 계속 비슷한 상태로 뽑는 거고, 학교장 추천은 더 타이트하다. 3까지도 안 등가 가는 거고, 불교는 그래도 불교 추천 인재는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죠? 불교 추천 인재상은 뽑는 거는 등급 폭이 조금 더 넓어서 평균 등급이 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3중반 학생들까지도 써봄직한, 3중반대 학생들이 써봄직한 전형이지 않을까. 불교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전형에서 교과 등급 편향 2020년도, 21학년도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봐야 되는데, 지원자가 3.94였다. 1단계 합격자 3.22였고 평균 3.29, 최저가 4.9였다. 충원율은 30%. 2021학년도 최저가 2.98 이러고 차이가 엄청 크네요. 그죠? 2등급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다. 그죠?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원자가 3.64대인 거를 봐서는 4점대 학생들까지 지원을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4.9가 최종 합격에 했었으니까. 이 학생은 근데 예를 들면은 자기소개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점수가 되게 높게 평가가 돼서 활동들을 꾸준히 해가지고 뽑혔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죠? 학생부 종합은 성적 이외에 다른 걸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한 거에서는 사회복지학과 경쟁률인데 성적을 아무래도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그래도 되는 학생들 하다 보니까 3, 4대 4등급 지금 하는 학생이 3점 후반, 중후반 학생이다 보니까 횟수가 없겠다. 사회복지학과 최고 등급 노란 막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회색 막대가 진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노란 막대가 이건 것 같아요. 최저 등급을 하면 최저 등급이 3이었다. 2.9. 이걸 보면은 조금 쓰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동국대학교 3점. 지원자들의 점수, 그러니까 최종적 점수 받은 거 그런데 지원자 1단계 최종 합격자 이거 특별 프린트라서 저는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최종 합격자들 교과 등급이 낮아도 서류 다른 점수가 높으면은 합격을 한 등급대가 여기가 있네요. 그죠? 여기 분명히 존재해요. 그죠?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은 서류 등급도 그러니까 서류 점수도 높고 교과 등급도 높은 학생들이 동국대 많이 쓰는 거죠. 아무래도 분포대가 그죠? 2, 3등급대 여기가 빼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2등급대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겠죠. 교과 점수에서도 우수하니까. 그러면 3, 4등급대 학생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뒤집으려면 이 점수가 더 월등히 더 높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더 높은 쪽에 분포된 학생 별로 없는데 분포된 학생 합격을 했어요. 그죠? 여기 학생들은 좀 아쉬웠겠다. 그죠? 이 친구들이랑 겹쳐서 그랬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네. 등급이 낮은데 이거 활동을 우수하게 잘했다. 서류평가 잘 받은 학생이 없네요. 그죠? 뭐 자기 추천 전형 돼 있는 거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죠? 뽑는 학생은 39명 늘어났대요. 39명 늘어났고 논술에서 줄 만큼 늘어났고 학생부 교과가 70이고 서류종합이 30%. 이거는 학교장 추천. 학생부 종합전형 네 그냥 이렇게만 되어있네요. 여기는 뭐 본다고 없네.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4배수를 뽑는다. 일부 모집 3.5배수 1배수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 뽑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 두드림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서류종합 100% 전형별 선발 면접 30% 1단계 성적 70%. 면접이 추후에 있는 전형이네요. 그죠? 면접이 나중에 있어서 면접까지도 잘 보셔야지 할 수 있고 근데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수능 최저 없는데 그 면접 실현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 자신 없어서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면접 전형 사실 되게 저는 그런 긴장감이 재밌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물론 저도 싫어했고 잘 못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하하 제가 잘 자료를 못 뽑았나 보다. 여기 두드리 네 제출 서류가 학교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있네요. 자기소개서가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종합 100% 1000점 만점 기준에 그 아까 점수표 보면은 이거 보면은 두드림장에서 교과 말고 교과 등급이랑 서류 평가 결과가 별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서류 평가가 별개로 되어 있는데 서류를 따로 제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자기소개서가 있다.
그럼 자기소개서로 여기 점수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소개서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자기소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기부를 보니까 생기부에 있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정말 학생이 열심히 했는가, 그죠? 이 학과에 정말 오기 위한 공부들을 했을까? 우리가 뽑았을 때 부족한 게 없을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있지 않을까 그랬죠. 그게 그래서 20년도에 보면은 4점대 학생이 합격을 했잖아요. 21년도에는 없어. 2.9였나? 그게 이제 폭이 엄청 큰데, 폭이 엄청 컸었던 것 중에 이유가 자기소개서랑 그런 거에서 변수를 일으킨 학생이 없어서였으면 좋겠다, 없어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네, 써봄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르자. 6개니까 6개 학교 중 6개 쓸 수 있는 수식 카드 중에서 하나 지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또 최저가 없잖아요. 최저 없어 진짜 너무 좋잖아. 자기소개서만 열심히 쓰면 되잖아. 근데 이 전제 조건은 그거죠. 내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정말 많이 했는가. 만약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었다, 그렇다 하면은 쓰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거는 자기 생기부를 가지고 이제 3점대 학생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3등급 친구분들이 물론 누가 봐도 2.9 했어 맞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봐야죠. 올해 이번에 입시 연도를 보고선 4.9, 2.9 올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올해 더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 쓰라고 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평가 방법에서 분명히 자기소개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저는 없으면 내가 이 활동을 어떤 목적으로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입학사정관 분들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대놓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땅땅땅 박혀 있는 거 아니고서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점점 더 성적순으로 뽑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대학교에서 단순 성적만 가지고 뽑으려고, 줄 세워서 학생들 뽑으려고 이렇게 입시 제도를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냥 객관화된 수치로 바로 딱 입력해서 볼 수 있는 게 성적이다 보니까 성적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걸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죠?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먼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된 활동이 아닌데 나는 이 전공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뭐 그런 거 설명을 또 면접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간접적으로 나는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저는 자기소개서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기록부에 내가 그걸 왜 했다라는 이유는 없거든. 그 생활기록부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활동에 참여해서 어떤 것들을 했다, 어떤 활동도 이런 활동들을 했다.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분이 전공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를 그 문자만 보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문자 안에는 내가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없어. 배경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동기 배경을 말할 수 있는 건 자기소개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질러보는 전형을 하려면은 열심히 분석을 해서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야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정말 안 쓰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 없이 쓴다고 하면은 나중에 쓰실 때 자기소개서 없이 쓸 때에는 저런 게 있겠죠. 대신에 대놓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 내용이 있는 분들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동국대학교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 한번 분석은 아니고 그냥 살펴본 거고요. 내년도에 저는 이제 올해 기말이 끝나고 나면은 네, 자세하게 학생이랑 훑어보면서 어머님하고도 같이 보면서 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 고민을 하면서 자기소개서 아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오늘 이야기했고, 이제 인천대, 인하대까지 같이 살펴볼 거니까요. 네, 비슷한 등급대 있고 또 사회복지 학과 혹시 보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